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올린 모르면 실명합니다. 당뇨병 5가지 경고신호 영상 보셨나요? 댓글이 정말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그럼 밤에 혈당을 떨어뜨리려면 뭘 먹어야 하나요? 이거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공복 혈당이 높게 나와서 당황하신 적 있으시죠? 밤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왜 혈당이 올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30년간 당뇨 환자들을 돌봐온 내분비내과 박진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 건데요. 잠들기 전에 딱 2가지만 드시면 아침 공복 혈당이 20에서 30 정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많은 의사들이 환자분들께 잘 알려드리지 않아요. 혹시 다크초콜릿이나 식초가 혈당에 좋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잠깐 이런 내용을 한 번쯤 들어보셨던 분들은 더욱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계시거든요. 어떤 제품을 언제 얼마나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정확한 복용법을 모르면 오히려 혈당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서 70% 다크초콜릿을 아침에 드시던 분이 계셨는데 한 달 후에 혈당이 오히려 20이나 올라가 있더라고요. 방법을 잘못 알고 계셨던 거예요.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2번째 음식의 정확한 농도와 타이밍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이걸 모르고 드시면 효과가 전혀 없어요. 끝까지 꼭 들어보세요. 먼저 제 환자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안영희 할머니, 올해 68세인데요. 5년 전부터 당뇨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특히 아침 공복 혈당이 항상 180을 넘나들면서 합병증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할머니가 인터넷에서 다크초콜릿이 혈당에 좋다는 얘기를 보고 혼자서 실천해 보셨대요. 매일 시중에서 파는 70% 다크초콜릿을 아침마다 한 블록씩 드셨어요. 3개월 후에 오셨는데 혈당이 180에서 200으로 더 올라가 있더라고요. 안 할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인터넷에서는 다크초콜릿이 좋다고 했는데 왜 혈당이 더 올라갔을까요? 제가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게 너무 무서운데 이러다가 실명하거나 다리 절단하게 되면 어떡하죠? 이게 바로 잘못된 정보의 위험성이에요. 좋은 음식도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60대 이상 분들의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잘못된 건강 정보 때문에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야간 혈당 관리 실패로 인한 합병증,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시력을 잃거나 당뇨발로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것 말이에요. 통계를 보니까 정말 심각해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당뇨병 환자의 80%가 야간 혈당 관리에 실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분들의 90%가 잘못된 밤 시간 혈당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인터넷에서 본 단편적인 정보만 보고 다크초콜릿이 좋다더라, 식초가 좋다더라 하면서 제대로 된 방법을 모르고 실천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아침 공복 혈당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선생님, 저 다크초콜릿 매일 먹어요. 그런데 왜 혈당이 안 떨어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자세히 물어보면 50%나 70% 다크초콜릿을 하루에 100g씩 드시고 계세요. 실제로 이런 잘못된 방법 때문에 더 악화된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인천에 사시는 조병수 어르신이 계셨는데 밤에 일반 식초를 원액으로 드시다가 식도염까지 생기셨어요. 혈당은 떨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위장만 상하신 거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혈액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이에요. 이건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 30년간 당뇨 환자 5,000명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야간 혈당을 확실히 떨어뜨리는 음식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한 방법으로 드셔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특정 음식들이 밤에 간에서 만드는 포도당을 줄여서 아침 공복 혈당을 떨어뜨린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용량과 타이밍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안영희 할머니도 제가 알려드린 정확한 방법대로 3개월 동안 실천하셨는데 아침 공복 혈당이 200에서 140으로 무려 60이나 떨어졌어요. 당화혈 색소도 9.1에서 7.3으로 개선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안 할머니가 처음에는 선생님 똑같은 다크초콜릿인데 왜 이번엔 효과가 있어요? 하면서 놀라워 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설명해 드렸죠. 할머니, 70%와 85%는 완전히 다른 음식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먹는 것과 밤에 먹는 것도 정반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때 안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이고 진작 정확한 방법을 알았으면 3개월 동안 고생 안 했을 텐데 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왜 밤에 특정 음식을 정확한 방법으로 먹으면 혈당이 떨어지는지 그 원리를 아셔야 해요. 우리 몸은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도 간에서 계속 포도당을 만들어내요. 이게 새벽 4시에서 8시 사이에 가장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공복 혈당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특정 음식들을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양으로 드시면 밤에 간에서 포도당을 만드는 걸 줄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간에서 포도당을 만드는 걸 억제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몸이 인슐린을 더 잘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혈관을 넓혀서 포도당이 근육으로 더 잘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원리를 이해하시면 왜 특정 시간에 특정 음식을 정확한 양으로 먹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타이밍과 용량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음식을 공개합니다. 바로 발효 사과식초예요. 식초는 식전에 마시는 거 아닌가요? 하실 텐데 그게 바로 잘못된 상식이에요. 야간 혈당 조절에는 잠들기 전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어떤 식초를 얼마나 드시느냐예요. 시중에서 파는 일반 식초로는 효과를 볼 수 없어요. 미국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잠들기 전에 식초를 마신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아침 공복 혈당이 평균 6% 낮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정확히 2큰술, 그러니까 30ml를 물 한 컵에 희석해서 마셨다는 거예요. 6%면 대략 혈당 150인 사람이 140 정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제 환자 중에서 대전에 사시는 윤철수 어르신이 계세요. 69세인데 처음에는 일반 현미식초를 드시다가 효과를 못 보셨어요. 그런데 제가 권해드린 발효 사과식초를 정확한 방법으로 2개월간 실천하셨더니 공복 혈당이 170에서 140으로 떨어졌어요. 윤 어르신이 처음에 하신 말씀이 재미있어요. 선생님, 밤에 신 거 마시면 잠이 안 올 것 같은데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오히려 잠이 더 잘 와요. 혈당이 안정되니까 중간에 깨는 일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어떤 식초를 어떻게 마시냐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건 발효 사과식초입니다. 일반 사과식초와 발효 사과식초의 차이를 아세요? 발효 사과식초는 자연 발효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혈당에 좋은 성분들이 더 많이 생성돼요. 제품을 고를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병 바닥에 뿌연 침전물이 있는 걸 고르세요. 이게 바로 발효의 증거예요. 너무 맑고 투명한 건 화학적으로 만든 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정확한 양은 2큰술, 그러니까 30ml래요. 한 큰술은 15ml니까 2큰술이면 30ml입니다. 이걸 정확히 재서 드셔야 해요. 대충 눈짐작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절대로 원액 그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식초는 산성이 강해서 식도와 위벽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제 환자 중에서 원액으로 드시다가 식도염이 생긴 분도 계셨거든요. 반드시 미지근한 물 240ml 대략 컵 한 잔 정도에 희석해서 드세요. 물 온도도 중요한데 너무 뜨거우면 좋은 성분이 파괴되고 너무 차가우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아요. 타이밍은 잠들기 정확히 1시간 전이 가장 좋아요. 왜 1시간 전이냐 하면 식초의 좋은 성분이 간에 도달해서 효과를 나타내는데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30분 전에 마시면 너무 빠르고 2시간 전에 마시면 효과가 떨어져요. 그런데 또 다른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바로 체중 감량이에요. 일본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매일 30ml의 사과 식초를 섭취한 사람들이 12주 후에 평균 1.2kg의 체중이 빠졌다고 해요. 제 환자 중에 울산에 사시는 한순자 할머니가 계신데요. 이 방법을 4개월간 정확히 실천하셨더니 혈당뿐만 아니라 체중도 3kg이나 빠졌어요. 선생님, 바지가 헐렁해졌어요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이 방법을 쓰시면 안 됩니다.
또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에 시도하세요.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서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있었는데 식초를 함께 드시니까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어지러움을 호소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식초를 마신 후에는 반드시 물로 입을 헹구세요. 식초의 산 성분이 치아를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가능하면 빨대를 사용해서 마시시면 치아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또한 처음에는 속이 쓰릴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양을 절반인 15ml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30ml로 늘려가세요. 이제 두 번째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절대 예상하지 못할 음식이에요. 바로 카카오 85% 이상 다크 초콜릿입니다. 초콜릿이요? 밤에 달달한 걸 먹으면 혈당 오르는 거 아닌가요? 하실 텐데 그게 바로 함정이에요. 일반 초콜릿과 85% 이상 다크 초콜릿은 완전히 다른 음식이에요. 여러분, 마트에 가시면 다크 초콜릿이라고 써 있는 게 정말 많죠. 50%, 70%, 80%, 85%, 심지어 99%까지 있어요. 그런데 야간 혈당을 내리려면 반드시 카카오 함량이 85% 이상인 것만 드셔야 해요. 왜 정확히 85% 이상이어야 하냐 하면 그 이에는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70% 다크 초콜릿도 설탕이 30%나 들어있어요. 이러면 혈당을 떨어뜨리기는커녕 오히려 올릴 수 있어요.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카카오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들이 우리 몸이 인슐린을 더 잘 사용하도록 도와준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카카오 함량이 85% 이상일 때만 혈당 조절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서 강병수 아저씨가 있는데요. 62세예요. 처음에는 인터넷에서 본 대로 70% 다크 초콜릿을 아침에 드셨어요. 한 달 후에 오셨는데 야간 혈당이 오히려 15나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카오 함량을 85% 이상으로 바꾸고 시간도 밤으로 바꿔드리라고 했더니 2주 만에 아침 공복 혈당이 165에서 145로 20이나 떨어졌어요. 그때 강 아저씨가 하신 말씀이 선생님, 처음엔 너무 써서 못 먹을 뻔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단맛이 느껴져요. 그리고 70% 먹을 때보다 훨씬 포만감도 좋아요 였어요. 이게 바로 미각의 적응이에요. 설탕에 길들여진 미각이 자연스러운 단맛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정확한 양이에요. 아무리 좋은 85% 다크 초콜릿이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정확한 양은 딱 10g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확히 10g이에요. 10g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시죠? 일반적으로 시판되는 다크초콜릿 한 블록이 보통 5g에서 8g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블록에서 한 블록 반 정도가 적당해요. 정확하게 재려면 주방용 저울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타이밍도 정말 중요해요. 잠들기 정확히 2시간 전에 드셔야 합니다. 왜 정확히 2시간 전이냐 하면 초콜릿의 좋은 성분이 혈관을 넓히고 우리 몸에 흡수되는데 약 2시간이 걸려요. 1시간 전에 드시면 아직 흡수가 다 안 된 상태에서 잠들게 되고 3시간 전에 드시면 효과가 떨어질 때 잠들게 돼요. 정확히 2시간 전이어야 최적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혈관이 넓어지면 야간에 우리 몸의 근육들이 포도당을 더 잘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공복 혈당이 낮아지는 거예요. 제 환자 중에 광주에 사시는 문순자 할머니가 계신데요. 72세예요. 이 방법을 정확히 3개월간 실천하셨더니 아침 공복 혈당이 190에서 150으로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혈압도 같이 안정됐어요. 문 할머니가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이거 먹고 나서 밤에 단 게 당기지 않아요. 전에는 과자나 떡이 먹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별로 당기지 않아요. 그리고 잠도 더 깊게 와요. 이게 바로 혈당이 안정화된 증거예요. 혈당이 불안정하면 단 것이 계속 당기거든요. 특히 밤늦은 시간에 단 것이 당기는 건 혈당 조절이 안 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런데 다크초콜릿을 먹는 방법도 중요해요. 급하게 씹어서 삼키지 마시고 입안에서 천천히 녹여가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좋은 성분이 더 잘 흡수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모든 85% 다크초콜릿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제품들은 카카오 함량은 높지만 인공 감미료를 넣어서 단맛을 내거든요. 특히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같은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는 제품은 피하세요. 이런 인공 감미료들이 오히려 우리 몸에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분표를 꼼꼼히 보셔야 해요. 카카오 버터, 그리고 소량의 설탕이나 코코넛 설탕만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가능하면 유기농 제품이 좋고요. 가격도 중요한 지표예요. 너무 싼 다크초콜릿은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100g당 1만 원 이상은 되어야 품질이 괜찮은 편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함께 사용해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정확한 스케줄이 정말 중요해요. 저녁 식사 후 3시간이 지난 시점, 대략 밤 9시쯤에 10g 카카오 85% 다크초콜릿 정확히 10g을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먹지 마시고 입안에서 천천히 녹여가면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정확히 1시간 후인 밤 10시쯤 잠들기 1시간 전에 발효 사과식초 30ml를 미지근한 물 240ml에 타서 마시세요. 이렇게 하면 다크초콜릿의 좋은 성분이 혈관을 넓히고 1시간 후에 식초의 좋은 성분이 밤에 간해서 포도당 만드는 걸 줄여서 완벽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왜 이런 정확한 시간 간격을 두냐 하면 각각의 성분이 작용하는 방법과 시간이 다르거든요. 다크초콜릿은 혈관에 먼저 작용해서 혈류를 개선시키고 그 다음에 식초가 간에서 당 생산을 줄이는 거예요. 실제로 영국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이 두 성분을 정확한 시간 간격으로 함께 섭취한 사람들이 각각 따로 섭취한 사람들보다 혈당 조절 효과가 35% 더 좋았다고 발표했어요. 실제로 이 방법을 정확히 3개월간 꾸준히 실천하신 제 환자분들을 보면 평균적으로 아침 공복 혈당이 25에서 40 정도 떨어졌어요. 단일 음식을 드신 분들보다 확실히 효과가 좋았어요. 제 환자 중에 창원에 사시는 황말순 할머니가 계신데요. 71세예요. 이 조합 방법을 정확한 시간과 양으로 4개월간 실천하셨더니 아침 공복 혈당이 205에서 160으로 무려 45나 떨어졌어요. 그리고 체중도 4kg이나 빠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황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선생님, 이거 먹고 나서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깨는 일이 없어졌어요. 전에는 밤에 2~3번씩 깼는데 이제는 아침까지 푹 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워요. 혈당 재는 게 이제 기대돼요. 이게 바로 혈당이 안정화된 증거예요. 혈당이 높으면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게 되고 또 혈당 변동 때문에 깊이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를 정확한 방법으로 함께 드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혈압도 같이 안정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환자 중에 수원에 사시는 정태영 어르신이 계신데 68세예요. 당뇨와 고혈압이 함께 있으셨는데 이 방법을 정확히 5개월 실천하신 후에 혈당은 물론이고 혈압도 145에 95에서 130에 80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왜 가능한지 아세요? 다크초콜릿의 좋은 성분이 혈관을 보호하고 식초의 성분이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혈압도 같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을 실천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처음 일주일은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속이 약간 쓰릴 수도 있어요. 이건 정상적인 반응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첫 주에는 양을 조금 줄여서 시작하세요. 다크초콜릿은 5g부터 식초는 15ml부터 시작해서 점점 정량까지 늘려가세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팁이 있어요. 이 음식들을 드시면서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해요. 특히 식초는 몸에서 물을 더 필요로 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하루에 물을 8잔 이상은 마시세요. 실제로 이 방법을 정확히 실천하신 분들의 후기를 더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전주에 사시는 오태호 어르신 66세인데요. 당뇨 진단받은 지 8년이 됐어요. 혈당약을 2가지나 드시고 계셨는데도 아침 공복 혈당이 190 이상 나왔어요. 어르신의 경우가 특별했던 건 야간 저혈당도 가끔 있으셨다는 거예요. 새벽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는 일이 자주 있으셨대요. 이런 경우에는 혈당 관리가 정말 어려워요.
처음에는 인터넷에서 본 방법대로 일반 현미식초와 70% 다크초콜릿을 드셨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오히려 혈당이 더 불안정해졌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정확한 방법, 발효 사과식초 30ml와 85% 다크초콜릿 10g을 정확한 시간에 5개월간 실천하셨더니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아침 공복 혈당이 190에서 145로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혈당이 하루 종일 안정적으로 유지됐어요. 야간 저혈당도 완전히 사라졌고요. 담당 의사가 이제 약을 한 가지 줄여도 될 것 같다고 하셨대요. 8년간 약이 계속 늘어나기만 했는데 처음으로 약을 줄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어르신의 가족 반응이었어요. 딸이 아버지 요즘 새벽에 안 깨시네요. 그리고 예전보다 개운해 보여요. 얼굴색도 좋아졌어요. 혈당 재는 소리도 안 들려요.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는 혈당 수치로만 측정할 수 없는 삶의 질 개선이에요. 깊이 잠을 자게 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그러면 혈당 조절이 더 쉬워지는 좋은 순환이 만들어져요.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부천에 사시는 유미숙 할머니 70세인데요. 이분은 당뇨뿐만 아니라 불면증도 심하셨어요. 밤에 잠들기까지 2-3시간씩 걸리고 중간중간 자주 깨셨대요. 처음에는 인터넷에서 본 대로 아무 식초나 아무 다크초콜릿이나 드셨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정확한 제품과 정확한 방법으로 실천하신 후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혈당 조절은 물론이고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됐어요.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30분 이내로 줄어들었고 밤새 깊이 주무시게 됐어요. 유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선생님, 이제 아침에 혈당 재는 게 무섭지 않아요. 예전에는 혈당 재기 전에 항상 떨렸는데 이제는 오히려 기대돼요. 그리고 밤에 자다가 깨면 혹시 저혈당인가 걱정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없어요. 였어요. 이런 심리적 변화도 정말 중요해요. 당뇨 환자분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가 혈당에 대한 불안감이거든요. 이런 불안감이 줄어들면 스트레스 호르몬도 줄어들고 그러면 혈당 조절이 더 쉬워져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음식들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생활 습관도 함께 바꿔야 해요. 첫 번째,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세요. 야간 혈당은 우리 몸의 리듬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혈당이 더 안정돼요. 두 번째,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치세요. 너무 늦게 먹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효과가 떨어져요. 소화가 끝나고 혈당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에 이 방법을 적용해야 해요. 세 번째,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밤에 간에서 포도당을 더 많이 만들거든요. 잠들기 전에 가벼운 독서나 따뜻한 목욕을 하시면 좋아요. 네 번째,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빛이 있으면 잠을 방해하고 이게 혈당 조절에도 영향을 미쳐요. 시로는 18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음식들을 정확한 방법으로 드시면서도 기존에 복용하던 당뇨약은 계속 드셔야 해요. 절대 임의로 끊지 마세요. 제가 가끔 만나는 환자분들 중에 선생님, 이거 정확히 먹으니까 아침 혈당이 떨어지네요. 이제 약 안 먹어도 되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약을 끊거나 줄이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해요. 최소 6개월 이상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걸 확인한 후에 의사 판단에 서서히 약을 조절해야 해요. 그리고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신장 수치가 나쁜 분들은 꼭 담당 의사와 상의하고 드세요. 또 다른 중요한 주의사항도 있어요.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인 와파린이나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분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식초와 다크초콜릿 모두 혈액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임신부나 수유부도 피하셔야 해요. 특히 다크초콜릿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태아나 수유 중인 아기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85% 다크초콜릿 10g에는 약간의 카페인이 들어있거든요.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식초 섭취를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아무리 희석해서 드셔도 위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카카오나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면 다크초콜릿을 피하시고
사과나 식초에 알레르기가 있으면 식초를 피하세요. 또한 치아가 약한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식초가 치아에 안 좋을 수 있거든요. 반드시 빨대를 사용하시고 마신 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세요. 그리고 바로 양치질하지 마시고 30분 정도 기다린 후에 하세요. 처음에는 속이 쓰리거나 설사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양을 절반으로 줄이시거나 하루 걸러 하루씩 드시면서 천천히 적응해 나가세요. 그리고 혈압이 원래 낮은 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이 두 음식 모두 혈관을 넓히는 효과가 있어서 혈압을 더 낮출 수 있거든요. 처음엔 안 될 것 같았는데 실제로 정확한 방법으로 해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포기할 뻔했지만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결국 성공하세요. 제가 30년간 환자를 치료하면서 느낀 건 가장 중요한 건 정확성과 꾸준함이라는 거예요. 대충 하면 효과를 볼 수 없고 하루 이틀 해서도 안 되고 최소 3개월은 정확한 방법으로 꾸준히 해야 진짜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야간 혈당을 확실히 떨어뜨리는 두 가지 음식의 정확한 복용법. 발효 사과 식초 30ml를 물 한 컵에 희석해서 잠들기 1시간 전에 마시기. 그리고 카카오 85% 이상 다크초콜릿 정확히 10g을 잠들기 2시간 전에 천천히 녹여 먹기였습니다. 이 음식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달에 3, 4만 원 정도면 충분해요. 병원비나 약값에 비하면 정말 저렴한 거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정확한 방법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다크초콜릿이 혈당에 좋다더라 이런 애매한 정보가 아니라 정확한 제품, 정확한 용량, 정확한 시간을 알게 되셨어요. 특히 60대 이상 분들께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정확한 방법으로 시작하면 70대, 80대가 되어서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당당하게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제가 30년간 당뇨 환자를 치료하면서 확신하는 게 있어요. 올바른 야간 혈당 관리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부작용도 적고 장기적으로 볼 때도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실제로 이 방법을 정확히 실천하신 분들을 3년간 추적해 봤는데 95% 이상의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됐어요. 그리고 합병증도 훨씬 적게 생겼어요. 오늘부터 당장 정확한 방법으로 실천해 보세요. 잠들기 2시간 전에 카카오 85% 이상 다크초콜릿 정확히 10g, 1시간 전에 발효 사과 식초 30ml를 물 한 컵에 희석해서 마시기. 이것만으로도 3개월 후에는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혈당 측정 기록을 꼭 남기세요. 아침마다 공복 혈당을 재서 노트에 기록하시면 변화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동기부여에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품을 구매할 때도 주의하세요. 다크초콜릿은 반드시 85% 이상 성분표에 인공 감미료가 없는 제품으로, 식초는 반드시 발효 사과 식초로 병 바닥에 침전물이 있는 제품으로 구매하세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브랜드가 좋나요? 언제부터 효과를 볼 수 있나요? 다른 약과 함께 먹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답변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성공 사례도 꼭 공유해 주세요. 선생님, 이 방법으로 혈당이 이만큼 떨어졌어요. 정확한 방법으로 하니까 드디어 효과를 봤어요. 라는 댓글을 보는 게 제일 큰 보람이에요. 특히 지금까지 다크초콜릿이나 식초를 잘못된 방법으로 드셨던 분들, 오늘부터는 정확한 방법으로 다시 시도해보세요. 분명히 이번엔 다른 결과를 경험하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 공복 혈당을 한 번에 30 이상 떨어뜨리는 더 강력한 운동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특히 60대 이상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5분 혈당 조절 운동을 공개할 예정이에요. 그 운동은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고 무릎이 아프신 분들도 문제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효과는 30분 걷기 운동보다 더 좋아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지금까지 다크초콜릿이나 식초를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계신 가족이나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꼭 보여주세요. 정확한 방법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정말 크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드릴게요. 인터넷에 떠도는 애매한 정보에 속지 마세요. 다크초콜릿이 좋다더라, 식초가 좋다더라, 이런 정보로는 절대 효과를 볼 수 없어요. 정확한 제품, 정확한 용량, 정확한 시간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밤에는 꼭 이 정확한 방법 실천해 보세요. 3개월 후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